미국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음, 뭐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했고요. 장중에 하락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오늘 아시아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세로 갈 것 같고요. 원재 시장 보면은 유가는 올라가고 있고 구리는 아랫방향에서 머리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 수축 국면을 반영하고 있고 구리는 유가는 최근에 사우디가 증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고 채권은 다시 머리를 들리면서 이제 주식시장하고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수익률이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채권하고 주식하고 음, 원자재 관련돼서는 지금 오펙 200만 배럴 증산 때문에 아니 감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는 미국이 중동 국가에 대한 그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계속 자국 우선주의로 뭔가 결정을 하는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중동에서의 어떤 정치적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이번에 IRA 그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도 현대차 정회장 그 조지아 대규모 공장 투자하는 거 보면서 실망시키지 않은 뭐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그게 립 서비스고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죠 우리나라가 전기차 회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뭔가 뭐 건설적 뭐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겠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없었다는 뜻이에요. 먼저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뭔 일이 터지면 우는 소리 듣고 뒤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게 미국이 자국 우선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선 결정을 하고 나중에 상황에 대처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중에 예전의 행태에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국민들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정치인들을 안 뽑죠. 우리도 생각을 좀 잘하고 행동을 취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가 전부 다 국위구선, 자국우선주의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그 산업 자원을 가지고 있고 우방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을 좀 간단히 보고 끝낼 건데 일단 고용 부분만 몇 가지 보면 미국의 이제 그 ADP 난방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 민간 고용 변화거든요. 이제 추세적으로는 최근 추세가 이제 여름 지나고 그러니까 작년 여름 이후에 점진적으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규모가 그렇게 나쁜 규모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20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코로나 터지기 전의 상황에서 보면 20만 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규모는 아닌데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내려오는 추세가 갑자기 급등해 있고 이건 추세적인지는 지금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신규 실업 요걸 먼저 볼까요? 이거는 좀 전에 봤던 신규 실업수당 그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려오다가 멈췄고 이 추세 평균선이 이제 추세적으로 들려 올라가면 그게 신규 실업수당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실업이 양산됐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이.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는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 봤던 거는 그러니까 그 청구한 그때 실업이 발생한 거고 이거는 그 발생한 사람들이 누적적으로 계속 쌓여 있어서 실업수당을 계속 청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거든요. 아직 실업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추세적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은 바닥을 찍고 위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사실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그리고 이거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해고가 일어난 숫자들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약간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수축 국면이 되면 그 급격히 죄송합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패턴들을 보여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거는 숫자 인원수로 표시를 한 거고, 이걸 전년 동기 증감률로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에서 플러스 영역으로 터닝해서 넘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 구글 뭐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오면서 대규모로 해고한다고 막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지표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용되어 있는 인원, 그리고 해고되는 인원, 이 부분을 본 거고, 최근 나왔던 그 JOLT의 일자리 수 창출, 신규 일자리, 그 규모도 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 급격히 식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는 식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연준은 고용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임금 부분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 상승,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그것도 억누르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연준이 의도한 대로 경기 수축이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소프트 랜딩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보시면 90년대에 금리를 내려주면서 소프트 랜딩으로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연저리에서. 이게 뭐냐 하면 그 은행의 대출 기준이에요. 얘는 중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중기업, 상업시설하고 산업 섹터에, 얘는 소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출 기준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3분기에. 4분기 조사도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4분기 조사는 이거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4분기 데이터 나오면. 경기 사이클은 신용 팽창의 과정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아직 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대출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신용 팽창이 그러면 선순환 구조로 잘 돌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신용 팽창 과정이 서서히 느려지거나 혹은 중단되니까 오히려 감소하는, 전월 대비 혹은 전분기 대비 그런 패턴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경제활동 패턴이 계속 돌 수가 없어요. 물론 소비자 대출은 아직 강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이한 겁니다. 미국은 지금 연체율은 소비자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 기준 강화는 기업 쪽에서 하고 있어요. 기업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뭉칫돈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좀 우려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신용팽창 과정, 경기순환 사이클의 신용팽창이 반복적으로 늘고준다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 연준이 말하는 그 소프트 랜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연두색이 이게 10년 마이너스 국채 수익률에서 3개월 국채 수익률을 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스프레드가 줄었다는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주고 남는 이자 마진이 상대적으로 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은행이 경기 침체 압력 속에서 있는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남는 금액이 없는데 굳이 대출을 해줘야 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 반영되고 있는 거고, 대출 기준 강화하는 거에. 그래서 저는 소프트 랜딩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이 해소되려면, 이렇게 그 스프레드 부분이 적게 해소되려면 이게 기준금리가 급격히 내려와야 돼요. 이건 3개월 국채 수익률인데 3개월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하고 상관관계가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이게 급격히 내려오면서 스프레드가 이제 확장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해줘서 이자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형태로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스프레드가 이렇게 역전됐다가 기준금리가 상당히 빨리 내려오면서 스프레드가 회복되고 다시 경기 사이클이 돌고, 또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역전되고 줄어들면서 은행이나 뭐 경기가 정점을 치고 은행이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금리 싹 내리면서 다시 경기 사이클이 확장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준금리 증가되고 스프레드가 늘면서 다시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소프트 랜딩으로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돌 거란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지만 그 생각은 절대적으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프레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10년 국채를 이제 매집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이 상승 속도가 상당히 강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될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급격하게 4%를 땅 찍고 내려오면 그런 이제 시그널 전조일 거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CME 패드워치를 보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게 4.75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가장 많거든요. 그게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4.75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연두색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거든요. 근데 3개월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와 10년 국채 수익률의 스프레드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는 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과거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3개월 국채 수익률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이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1% 이상 넘어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준금리가 4.75까지 올라간다. 그럼 3개월 국채 수익률도 4.75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1% 줄어든 금액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3.75 간다는 뜻이에요. 그 이내로 들어가니까 그 안짝에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게 다라는 거죠. 그러면 4% 정도 갔다는 얘기는 거의 기준금리 인상을 감안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제 설명을 안 드려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차트를 올렸고, 그래서 지금은 점진적으로 국채를 매집해 놓으면 향후에는 국채 채권 수익률이 과거의 패턴에 있었던 것처럼 추세적으로 일정 부분 내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국채 수익이 내려가죠. 이 부분을 보게 될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SPTL이 계속 가격, 그러니까 그 손실률을 계속 보였는데 향후에는 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채권을 매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이걸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